지금 선생님께서 갑질 말씀하셨는데요. 그 갑질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보면 그 권력 있는 그 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약한 사람을 부당하게 하는 그런 뭐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너무 근거리한 것 같기도 해서 뭐 사실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갑질로 또 오해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 갑질의 행위인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갑질하는 갑도 문제지만 또 을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뭐 이런 갑질 행위를 서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개념부터 잡아가야죠.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갑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만 주로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직위가 높든지, 뭐 돈이 많든지, 그 고용주라든지, 또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원 프랜차이즈 소유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가 갑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때인가는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도 갑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갑이고 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을이라는 것들이 이게 지금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우리가 전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서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봤던 때가 있고 어떤 때인가는 내가 가진 힘을 써서 상대방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이 작으나마 그것을 옆 사람과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쓰는 시대일까요? 응? 자, 한번 손 좀 들어볼까? 잠도 좀 깰 겸. 전장, 힘을 모으는 시대다. 힘을 잘 쓰는 시대다. 이거 어떻게 이게 다 알지? 이상하네. 이거 잘 모르는 건데. 힘을 잘 쓸 때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힘을 모으는 때는 갑이라는 것이 딱딱 보여요. 어제 들어온 사람보다 오늘 들어온 사람 누가 갑? 어제 들어온 사람이 갑이지. 순교하고 경장이 있으면 누가 갑? 경장이 갑이죠. 그죠? 돈을 100원 가진 사람하고 10,000원 가진 사람 누가 갑? 그죠? 집을 10채 가진 사람하고 1채 가진 사람 누가 갑? 이 답이 딱딱 나오지. 그지? 그리고 새 들어 산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누가 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 힘을 쓰는 시대라고 그런다면 내가 집주인인데 새 들어 사는 사람은 뭐를 잘하느냐면 아주 그림을 잘 그려. 근데 내 평생 소원이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런데 요때는 갑을이 어떻게 될까? 응? 그래도 집주인이 갑인가? 요때는 갑이 누구겠어요? 응? 답 안 나와? 이것도 손 들어봐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식 체계가 바뀌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내 기존에 있는 사고 체계가 흔들린다고. 그걸 흔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함정에 계속 빠져나가 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 센 놈은 못 가르쳐. 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해서 내 뇌를 말랑말랑하게 바꿔줘야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지금 세든 사람한테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세든 사람이 갑이고 집주인이 을이잖아요. 요때 이제 갑과 을의 행동 요령을 알아야 이제 어떤 게 갑질인지 알겠죠. 이제 갑을 이 절대적 갑을 관계와 상대성의 갑을 관계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갑을이 상대성이다. 절대적 갑을 관계는 눈에 보이니까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상대성 이 갑을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갑은 내 힘을 함부로 그것을 써서 상대를 부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갑은 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한테 도움받으러 온 사람에게 유익하게끔 뭔가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이 가진 그 힘을 잘 쓰려면 막 대들어고 땡깡 넣어야 될까? 잘 부탁하고 의논해야 될까? 이거 손 들어볼까요? 땡깡 놔야 된다는 사람. 잘 의논하고 부탁해야 된다는 사람. 다 알죠? 근데 내가 집주인인 것만 알고 세입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 김씨, 나 지금 그림 좀 배우고 싶은데 그림 좀 가르쳐줘. 이러면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나죠? 근데 못 가르쳐주겠는데요? 야, 이 자식아, 너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 이 자식 우리 집도 살게 해줬더니 기껏 그런 그림도 안 가르쳐줘? 요게 뭐예요 이제? 응? 갑질이지. 알겠어요? 어제 들어온 후배가 보니까 요즘 나도 스마트폰에 좀 잘한다고 일각에 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뭐 내가 보도 못한 걸 잘 검색해서 보고 끼덕거리고 있어. 응? 그리고 그게 좀 내가 좀 하고 싶어졌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응? 후배가 갑이고 선배인 내가 을이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어디서 하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좀 한번 가르쳐줘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좀 재밌는 건데 그거 어디 가서 찾으면 되나? 나는 그거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응? 전자 후자? 근데 우리가 전자로 해요, 후자로 해요? 응? 똑바로 얘기해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갑질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갑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갑질을 잘 내가 견딜까? 갑질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갑질을 잘 견딜까? 응? 내가 평상시 갑질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갑질을 잘 견디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이따 다시 질문해.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갑과 을은 이런 역할적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갑과 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요거를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질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갑이면 을에게 늘 필요하고 을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갑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 갑을 위해서 살아주는데? 을을 위해서 살아주는 게 갑인데?
그러니까 그 근본을 몰라서 빠지는 함정이 갑질이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성희롱은 다를 것이냐? 성희롱과 갑질이 이 같은 선상에 있을까요? 다른 선상에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성희롱은 뭐요? 성적 약자든지 아니면 지위가 약하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벌어지죠. 내 상사한테 상사가 여성인데 그 새카만 놈이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섹시하시네 뭐 이럴까? 얼굴이 벌그레하신 게 어제 아저씨하고 뭔 일 있었나요? 뭐 이럴까? 맞아 죽으려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 여기 그렇게 할 사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상처를 받을지 어떤 아픔을 겪을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따라 이뻐 보여서 그랬지 내가 뭐 희롱할 생각이 있었느냐. 안 이쁜 사람한테 본인 스스로가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쁘다고 그러면 희롱이 될까 안 될까? 응? 내가 희롱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어. 된다. 안 된다. 내리시고 안 된다. 그럼 판단 불능하고 여기 답변 안 한 사람들은 그거 성희롱에 가담할 가능성이 100%야. 100%.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상대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쁘고 그리고 또 이쁘다는 말을 들어도 당연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뭔가가 집에서부터 뭔가 틀어져 가지고 뭔가 지금 얼굴에 좀 트러블도 몇 개 있고 해서 오늘 이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게 돼 있는 요 상태로 집에 사무실로 왔어요. 근데 그걸 본 모 인사가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요렇게 했는데 성희롱으로 고발당했어요. 이게 납득이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이 사람들 전부 성희롱 할 사람들. 응? 상대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네가 입을 함부로 놀린 죄, 그 죄가 얼마나 준엄한지 당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함부로 입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험성이 얼마나 있나 개별적으로 테스트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 입 딱 다물고 있다고 안전하냐? 안전 안 해. 네 표정에서 다 나타나. 네 몸짓에서 다 나타나.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고 바르게 언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대에게 우리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도가 일정한 수인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발해서 걸린 것이 성희롱이니 뭐 갑질이니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고 나타나지 않고 지금 나한테 그 벼락이 떨어지기 위해서 축적되고 있는 것들은 무수히 지금 있다. 그것이 어떤 트리거, 어떤 방아쇠의 작동으로 인해서 나한테 고발이라고 하는 조건을 완성시킬지 여러분들이 아느냐. 그걸 모르면 입 닫아라. 입 닫고 상대를 바르게 대할 수 없으면
상대한테 물어라. 상대의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얼굴이 어떠니, 몸이 어떠니, 그 말 들으려고 사무실 나온 거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라.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몸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걸 네가 뭘 어땠다고 거기다 입을 대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상대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상대가 도움을 요청해 올 때 내가 정성껏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실력껏 이렇게 해주지, 쓸데없이 입 열지 말아라. 요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아셨어요?